상황실에는 이건희 차장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장님하고 오늘도 세 가지 상황실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바로 들어가 보시죠. 에코프로비엠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종목이 무서운 거예요. 오를 만큼 올랐다고 생각했고 실적까지 확인했으니 나는 이쯤 됐다 하고 매도하신 분들은 또 배가 아픈 그런 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후실적의 배경은 어떤 건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에코프로비엠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2차 전지주들의 3분기 실적도 그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뭐 저 양극재만 가지고 뭐 2차 전지를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근데 일단 2차 전지 구성품에서 가장 이제 단가가 좀 높은 쪽이 이제 양극재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에코프로비엠은 매출액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이제 4,081억,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전년 대비 한 68%, 전년 동기 대비 68% 정도 증가한 거고요. 영업이익은 407억 원인데 이게 한 100, 연간,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 130%를 상회한 거니까 그럼 매출은 68%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더 늘었죠.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영업이익, 이제 원가 절감을 통한 영업이익 달성률이 10%에 달했다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원재료의 내재화라든지 뭐 이제 리사이클까지 같이 엮여 있는 이제 자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 이제 그룹 내에 이런 계열사들을 통해서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다른 회사들보다 좀 강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주로 이제 그 양극재 기업들은 지금 요즘 말이 많았죠. 뭐 리튬 배터리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고 네, LFP 맞아요.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니켈, 뭐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재료 가격이 너무 올라서 사실은 뭐 더 어렵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해소가 된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10% 나왔다는 부분은 이제 공정을 되게 어떻게 보면 잘 뽑아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용을 적게 들여서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제 리포트도 사실은 목표가가 한 80만 원짜리가 나왔죠. 네. 예, NH투자증권에서 이제 주민우 연구위원이 80만 원짜리를 내면서 사실은 아침부터 굉장히 강하게 시작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IR을 해서 이제 이런 것들 계획, 향후 계획까지 발표하면서 여러 이제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2차 전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극재만 필요한 게 아닌데 그럼에도 특히 코스닥 시장 안에서 양극재 소재주들이 더 아웃퍼폼한 건 사실이었거든요. 왜 그런지, 또 양극재 생산 능력이 에코프로비엠이 더 향상됐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늘어났는지도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뭐 이거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될 건데, 대략적으로 이제 차에, 전기차에 이제 원가의 한 40%가 배터리고요. 네. 그 배터리의 거의 한 40%가 양극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대장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대장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지금 현재 2021년 현재 이제 국내에서 생산 캐파가 한 7.7만 톤, 총 캐파가 한 7.7만 톤 되니까, 근데 이제 24년에 26만 톤까지 늘린다고 하고 있고요. 25년에 38만 톤, 2026년에는 뭐 48만 톤까지 올리겠다. 이제 더 능력을, 캐파를 늘리겠다라고 얘기했고, 이 안에는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증설들이 계속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증설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금 7.7만 톤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으니까 훨씬 더 많이 이제 좋아지겠죠. 많이 만들수록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단가는 더 내려갈 수 있고 그 마진폭은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성장세를 이어갈 거다라는 그런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좀 시장에서 환호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 차장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LFP 배터리 관련한 뉴스는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LFP를 국내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지, NCM 배터리 전망 그럼에도 여전히 밝은지 좀 정리와 함께 에코프로비엠 갖고 계신 분들은 수익 많이 나셨을 텐데 목표 주가 제시해 볼게요. 근데 가끔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약간 좀 그 주식하시는 분들이 극단적인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LFP가 나오면은 마치 3원계 배터리는 다 망할 것처럼 이렇게 또 얘기를 해서 그때 또 그걸로 조정을 받았죠, 에코프로비엠이. LFP를 적용하면 이제 뭐 사실은 3원계를 안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아니고 공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터리의 형식은 앞으로 이제 그 양극재 소재가 뭘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해질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가장 현재 기술에서 개발된 것 중에 뭐 에너지 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높은 거는 3원계 배터리이기 때문에 하이엔드급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하이엔드급이 계속 지금 두 시장이 공존하면서 가는데 로엔드급에서는 이제 LFP가 가장 대표적인 배터리의 형식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계획을 발표하면서 NCM 관련 보통 이제 주로 NCM, NCA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기반의 이제 양극재를 만들다가 이제 미드엔드라고 해서 이제 망간을 빼고, 그러니까 그 코발트를 빼고, 코발트가 굉장히 많이 비싸죠, 구하기도 어렵고. 네. 이제 망간은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니켈, 망간 중심의 이제 코발트가 빠진 그런 미드엔드급의 지금 양극재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로엔드급에서는 이제 오에로라고 해서 거의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이 거의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 그런 이제 뭐 리튬이온 전지를 개발하겠다라고 지금 생산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그럼 LFP보다 얼마나 경쟁력이 있냐라고 봤을 때 LFP가 1이라고 치면 네. 오에로 같은 경우는 한 1.5 가격이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LFP보다 성능이 좋다라고 하면 뭐 가격이 한 1.5배여도 훨씬 더 많이 쓰일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 확인해 봤습니다. 첫 번째 상황실에서 2차 전지주 다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덱스터 공매도가 급증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4일 연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덱스터는 확실하게 메타버스 관련주로 자리매김을 했고 또 그 실력이라고 해야 되나? 오징어 게임도 덱스터 뮤직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또 이 종목을 언제 매수할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오늘 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속에 연일 빠지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이건 차장님은 이럴 때 줍줍의 기회로 보시는지요? 제가 볼 땐 단기적으로 주가는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일단 뭐 저는 뭐 객관적인 거에 대해 근거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도 7, 8천 원대 사서 한참 고생을 했던 주식이어서 이제 뭐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열심히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지금의 공매도가 많아졌다는 거는 밸류에이션상으로는 비싸졌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덱스터가 지금 작년에 같은 경우에 이제 워낙 안 좋았죠. 이제 안 좋았을 때 연간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한 2억 정도 벌었고요. 단기 순이익 마이너스 3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아마 한 단기 순이익으로 39억 정도를 벌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한 101억 정도, 그 내후년에 2023년에 돼야 한 130억 가량, 129억 정도를 벌 걸로 지금 가이던스가 잡혀 있는데, 일단은 그럼 가이던스가 이제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내후년 2년 뒤까지 땡겨와서 주가를 계산해도 네. 지금 50배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사실은 주가는 어느 정도 이제 쉴 자리에 좀 오지 않았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게 그 실적 추정치가 더 높아진다거나 아니면 이 산업이 갑자기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한은 좀 이제 뭐 급락보다는 네.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실적이 올라올 때까지는. 그래서 좀 저는 그런 부분에서 공매도들이 좀 많이 붙어 있는,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차트 한번 봐주시면 사실은 지금 주봉을 제가 열어놨는데 거의 7,000원대부터 쉬지 않고 중간에 한 14,000원 2배 가서 한번 쉬고, 그리고 맞아요. 그다음에 지금 거기에서 다시 한번 또 2배 가까이 가서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기대감들은 어느 정도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일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이제 조금 조정을 받는 국면에서 이제 횡보로 좀 가지 않겠나. 예전에 이제 14,000원대 보여줬던 이런 모습들이 다시 한번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덱스터에 대해서는 최근에 주가를 봤을 때 올만큼 왔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지수가 힘들었을 때 메타버스주들, NFT주들, 콘텐츠주들이 상승세가 유독 가팔랐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다시 우리 시장에서 실적 위주로 혹은 뭐 그동안 못 갔던 IT나 자동차가 간다면 이들의 사실은 매도 물량이 또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미디어, 엔터, 콘텐츠 뭐 이쪽은 약간 좀 피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한동안 이제 뭐
큰 이제 대기업, 뭐 수출하는 대기업, 제조업들 이런 쪽이 이제 이 추정치가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굉장히 좋았던 이런 컨텐츠에 관련된 지금 뭐 넷플릭스의 우리나라 드라마 보면 다 재밌죠, 웬만한 것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어느 정도 다 대부분 반영이 되어 있고 일부 종목들은 뭐 아직까지 좀 저평가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에 따른 프리미엄을 더 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지금은 계산의 영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뭐 수급의 영역으로 바뀌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하락에 피해 있었던 sek터 중에 또 하나였습니다. 덱스터 당분간은 이 고가권에서 횡보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너무나 섣불리 빠지네 줍줍할까라고 들어가시는 거는 삼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겠습니다. FNF 목표 주가 120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FNF의 주가 상승도 끝없이 올라갔고요. 지금 뭐 올해만 오른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었고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왜 여타 다른 의류주들 대비 유독 FNF가 잘 간 걸까요? 그건 이제 뭐 답은 정해져 있죠. 실적이죠. 뭐 어느 애널리스트조차도 추정하지 못했던 실적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네. 굉장히 놀라는 모습이고 지금 계속 그 실적이 나올 때마다 목표가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최고 목표가 나온 건 130만 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 DB금융투자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실적 업사이드 가능성이 더 이제 아직 더 보인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향후에 실적이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히 이제 MLB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또 유일하게 중국에서 엄청나게 먹히고 있는 브랜드고 맞아요. MLB 키즈도 이제 또 런칭을 했고요. 그 안에 또 보면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디스커버리 이런 쪽도 지금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이쪽 디스커버리는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8% 정도 성장을 했다고 나왔는데 매출이 MLB나 MLB 키즈 같은 경우는 MLB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뭐 163%, 그다음에 MLB 키즈는 80% 정도 성장을 했으니까 네.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도 그러니까 더 좋아질 거다. 매장 수가 더 늘어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적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니까 주가는 그에 맞춰서 이제 계속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FNF 저도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SNS 스타들이 찍은 뭐 릴스, 틱톡 이런 걸 봤는데 우리나라 사람 아니야 싶을 정도로 옷 입는 스타일링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네. 국내에선 또 K 패션이 중국까지 가면서 아마 그래서 MLB가 더 거기서 흥행하지 않을까 싶은데 FNF는 뭐 실적도 잘 나왔지만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가 더해지면서 많이 오른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또 연말에 소비주까지 더해진다면 더 좋겠네요. 일단 뭐 그거보다는 애널들이 계산하는 방법은 네. 지금 매장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공격적으로. 가맹점주가요. 그리고 이제 네. 가맹점 하나당 거의 평균 매출을 보면 한 3억 정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으로 네. 그럼 독보적인 이제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 한 389개 정도의 그 중국 내 매장이 있는데 아마 연말이 되면 400개가 훨씬 넘어서 400개 후반대 거의 500개 가까이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매장이 계속 열린다라는 거는 잘 팔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찾는 분들이 많고 매장을 열어도 계속 장사가 잘 된다라는 부분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지금 온라인 중심의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이거는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는데도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목표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FNF 목표 주가가 130만 원까지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고희 사장님의 목표 주가는 어디까지입니까? 뭐 130만 원까지 봐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이 주식을 사실 보면 거의 개인들이 많이 안 갖고 있는 주식이죠. 그러니까 살 타이밍을 못 잡아서 맞아요. 예, 계속 올라가는 그러니까 아프리카 TV도 그랬고 제가 그 예, 이야기 하려고 그랬는데 아프리카 비슷한 TV처럼요. 이런 무서운 주식들이 보면 거의 뭐 계속하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없으실 텐데 지금 당장 따라 사신다기보다는 어차피 이제 갭을 메꾸고 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이제 좀 떠서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한 90만 원대 밑으로 빠지면 그때 한번 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FNF 목표 주가 130만 원 동일하게 제시해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 세 가지 상황씩 이야기하는 동안에 많은 분들의 시선은 방송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정치 테마주로 쏠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2시 한 50분쯤에 대선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홍준표 관련주를 보시면 먼저 윤석열 테마주인 서현과 덕성, 애니능률이 갑작스럽게 분봉으로 하락 전환하면서 VI가 걸리기도 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낙폭을 좀 만회했고 반대로 홍준표 테마주의 경우에는 경남스틸, 새우글로벌이 있겠죠. 이 종목은 윤석열 테마주가 급락하는 순간 급등했습니다. 분봉으로 요동치고 있는 관련주 2시 50분에 결과가 나올 텐데 이러나 저러나 재료 소멸로 보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요. 꼭 리스크 관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건 사장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